안녕하세요. 임유정TV의 임유정입니다. 네. 바야흐로 4월, 5월 주주총회의 시즌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이 주주총회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어떠한 안건을 상정하고 그거에 대한 찬성을 얻기 위한 그런 과정이 주주총회이다 보니 또 회사의 성적표를 공개해야 하는 그런 자리다 보니 좀 주주총회를 좀 어려워하고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주주총회 꾼들이 있죠. 아주 약간의 주식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좀 어려운 질문을 한다거나 그래서 서로 뭐 고성을 지른다거나 이렇게 하는 주주총회 꾼들이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자리다라고 주주총회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주주총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꾼들이 오지 못하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 주주총회를 하나의 자본가들의 축제로 삼고 좀 더 재미있게, 신나게 이런 주총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나, 워렌 버핏이 최고 경영자로 있는 회사죠. 미국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는, 사람들을 이제 모아놓고 교육도 하고, 서로 이렇게 축제도 하는, 그런 주주총회를 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스타트업들 사이에서도 좀 이렇게 축제 같은 그런 주주총회를 하자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향후 몇 년 내에 좀 더 새로워진 주주총회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 이 딱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장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바로 시각적인 언어, 바디 랭귀지였습니다. 자, 주주총회에서 꼭 해야 하는 또 하지 말아야 하는 이런 바디 랭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주주총회에서 여러분이 인사를 하는 경우가 이제 있죠. 첫 등장을 할 때, 그리고 퇴장을 할 때, 물론 인사를 하는 사람은 의장입니다. 근데 이 의장이 인사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사전 좀 결정이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의장으로서 앞에 단상에 나가서 인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중간중간에 총회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연사는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의장은 인사를 안 하는데 중간에 들어서는 뭐 상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 인사를 한다. 그러면 조금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의 역할을 하는 뭐 사장님, 뭐 부회장님, 뭐 임원 이런 분들은 사전에 등장을 하고 퇴장을 할 때 내가 인사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주주총회에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실 때요. 아이 컨택트가 또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스크립트가 있어요. 그 많은 내용을 외우면서 말하지는 않잖아요. 네, 스크립트를 읽을 때 너무 자주 이렇게 청중을 올려다 보면 굉장히 좀 산만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예 스크립트에 있는 내용을 다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읽고요. 문장의 맨 끝, 네, 뭐뭐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이럴 때 이제 앞을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뭐고 이번에 우리가 결산을 이렇게 했고 매출은 얼마임. 그래서 매출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할 때 딱 고개를 들어서 매출은 얼마입니다. 아니면 매출은 얼마 금액 입니다. 네, 이렇게 문장의 맨 끝에만 고개를 들어서 표현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표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의장분들이 가장 당황해하는 표정을 지을 때가 있어요. 네, 마지막에 다 우리 이야기 끝나고 주주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할 때 주주가 좀 큰 소리로 말을 한다거나 의장 질문 있습니다 막 이러면 막 당황해하는 게 그 TV 화면에 모니터 화면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좀 너무 당황해하는 표정보다는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이렇게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표정을 지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의장이 두드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의사봉인데요. 이 의사봉을 두드릴 때 너무 힘을 약하게 주면 좀 소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너무 세게 치면 강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힘을 줘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요, 주주총회에서 주의해야 하는 목소리 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의장들이요, 이 종결어미, 그러니까 문장의 종결어미를 너무 이렇게 툭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 매출액은 얼마입니다. 뭐뭐입니다. 뭐뭐합니다. 예, 네, 이렇게. 그래서 이 다를 너무 뭐뭐합니다. 뭐뭐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조금 뭔가 좀 단조롭다, 무겁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결어미는요, 뭐뭐합니다. 뭐뭐입니다. 예,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내리면서 약간 이렇게 흘리듯이 말하는 것이 이런 주주들에게 훨씬 더 부드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이러한 것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게 아니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말끝 종결 어미를 좀 부드럽게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 문장 중간중간의 어미를 너무 똑같은 높이로 말하지 않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누구누구를 이사로 상정했으며 이분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이렇게.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어미가 너무 똑같은 높이로 떨어지면요, 너무 있는 듯한 느낌,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 그래서 전달력도 굉장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람을 이사로 선정을 했는데 이분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이사로 이렇게 건의합니다. 추천합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중간중간이 너무 똑같은 그런 어미, 높낮이로 뚝뚝뚝뚝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승전결에 따라서 이 목소리의 감정 표현을 달리 하셔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프닝을 할 때는 조금 더 반가운 느낌, 조금 더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하지만 또 어떤 이러한 주주총회가 시작이 될 때는 조금 더 뭔가 아나운서 같은 그런 느낌으로, 뭔가 좀 공식적인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뭐 회사 운영이 잘 됐다 그러면 좀 더 기분 좋은 듯한 그런 목소리, 그리고 이사라든가 뭐 어떤 안건을 산정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이런 주주들을 배려하고 주주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이제 목소리를 내시는 게 중요하고요. 중간중간에 좀 텐션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좀 긴 시간이어도 중간중간에 목소리에 대한 텐션이 좀 지루하다, 언제 끝나나, 의장이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면 이 주주들은 더 그 느낌을 확실하게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순서에 따라서 이런 주주총회의 플로우에 따라서 목소리의 느낌을 좀 달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표준어 발음 규정이 맞지 않는 경우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주주총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온라인이 맞을까요? 온라인이 맞을까요? 예, 온라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총회, 온라인 주주총회라고 하시는 게 맞고요.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근데 이거를 금융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뭐 이렇게 잘 헷갈려 하시는데, 금융은 금융으로 이렇게 발음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내가 말하는 것들이 좀 어떤 표준어 규정에 어긋남이 없나라는 것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신다면 훨씬 더 좀 세심하고 배려 있는 주주들을 좀 더 대우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주주총회를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하는 논리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주주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의장님에게. 근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너무 빨리 나오면 기계적이고 너무 준비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면 하나, 둘 이렇게 좀 숙고하신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주주들을 지정할 때, 그러니까 질문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주분 뭐 말씀을 해주세요라고 말할 때 좀 예의 바르고 공식적인 그런 표현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몇 번째 줄에 몇 칸,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주주들이 많을 경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뭐 안경을 낀 분이라는 것보다는 안경을 뭐 착용한 분이라든가, 양복 입으신 분 이거보다는 정장을 입으신 분, 이렇게 좀 순화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주들이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의장님들이 그 질문을 받고 네, 좋은 질문입니다라고 이렇게 답변, 맞장구를 쳐 주시게 되는데요. 어떤 질문이든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답변을 하시면 뭔가 좀 밋밋하죠. 그래서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것도 좋지만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궁금해하실 수 있는 질문,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다양한 표현으로 주주들의 질문에 대한 맞장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의장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 단어에 대한, 내가 말하는 단어에 대한 이미지를 내가 스스로 연상을 하면서 말하면 훨씬 더 전달력이 좋아져서 주주들이 정말 이런 일이 있구나. 또 저 사람은 또 저런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사로 추천이 되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그냥 스크립트의 내용만 읽지 마시고 내가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어 라는 것을 나도 좀 이미지, 연상,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주주총회 스피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주의해야 하는 3가지. 바디랭귀지, 논리, 보이스, 이 3가지 같이 해봤고요. 주식회사는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죠. 이 주식회사라면 이 주주총회를 꼭 하게 되는데요. 안건을 상정하고 동의를 구하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과정으로 보지 말고 우리 주주들과 함께 회사에 대한 미래를 생각하고 또 그분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시간으로 주주총회를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다음 콘텐츠로 함께 할 거고요. 내용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만 마무리할게요. 안녕!